자, 안녕하세요. 크롬44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11월 13일 오후 1시 49분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이틀 내내 그냥 옆으로만 빼고 있네요. 근데 지금, 좀 미국적 거래소, 그 다음에 후오비, 미국적 거래소는 크립토닷컴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소식, 퍼드죠, 퍼드. 근거 없는 이제 악재 소식들이 슬슬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FTX 사태에서 봤듯이 그 근거 없는 악재가 최근에는 진짜 팩트로 밝혀진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지목된 거래소가 후오비하고 그 다음에 바이비트도 지금 조금 안 좋은 소문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도 아마 크립토닷컴에 스테이킹 돌리고 있는 분들 조금 계실 건데 크립토닷컴도 조금 안 좋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해외 거래소에 있는 그 코인들은 전부 다 바이낸스로 옮기시던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혹은 메타마스크 아니면 다른 웹 지갑으로 다 옮기세요. 지금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폭탄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부분, 온체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온체인도 지금 상당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위터 상이나 뭐, 트위터에서도,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막 아주 그냥 자극적인 막 썸네일 뽑아내면서 온갖 퍼드는 싹 다 퍼나르고 있거든요. 온갖 퍼드는 망할 거다. 그냥 0K 갈 것 같아요. 지금 막 들려오는 유튜브 보고 있으면 막 5K, 4K, 3K, 10K는 기본이고. 근데 실상은 그게 좀 아니에요. 그냥 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량이거든요. 이때 거의 2.2까지 올라와가지고 거의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수치까지 막대한 양이 입금되었지만 지금 쭉 떨어지고 거의 1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1 이하면 이거 평상시 수준이에요. 평상시 수준. 즉 입금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금량은 구라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출금량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금이 진짜 세력들이 개미 물량 아니면 밑에 돌고래급 물량, 참치 물량 싹 다 받아먹고 개인 지갑으로 빼는 물량인지 아니면 거래소 망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빼는 물량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입금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구라를 못 치거든요. 근데 보세요. 쭉 빠지고 있죠. 지금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이제 일요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입금량이 줄어든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중에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만 봤을 때는 주말 중에 FTX가 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소 입금량은 쭉 빠지고 있죠. 근데 FTX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른바 소문이 도는 순간이 제가 알기로는 6일인가 7일인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징후는 많았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9월에 다 던지고 10월, 11월에 좀 이 시장에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으면 FTX 좀 파산되는 거 좀 미리 약간 눈치채가지고 어쩌면 FTX나 아니면 하다못해 비트리더 숏을 칠 수 있었을까? 계속 모아가는 숏 있잖아요. 좀 그게 궁금해.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 개미들한테 혹은 이제 좀 대놓고 좀 FTX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게 7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6일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죠. 근데 차트는 그 순간에 그 퍼드가 날림에도 불구하고 21K까지 차트를 누군가 끌어올려 놨어요. 저는 이거 바이낸스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올려놨냐면 FTX 폭탄 터지는데 21K에서 폭탄이 터져야 장펑자오가 저점이라고 지금 만들고자 했던
17.3K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17.3K 왔을 때 장펑자오가 날렸던 트윗, 그 다음에 샘 뱅크먼이 날렸던 트윗, 17.6K죠. 지난 6월 말에. 제가 그때 조금 그거 좀 유심히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가 바로 현물 거래소에서 비트는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바로 했죠. 그게 뭘까요? 바닥에서 받아 먹어라 이거죠. 나 여기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21K 끌어올린 세력도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뭐 올리고자 해서 올린 게 아니라 뭐 모르죠. 올리려고 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얻어맞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폭탄 21K에서 터트리면 17K는 지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FTX를 인수하려고 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17.3K 꼬리로는 직전 저점을 지켜내긴 했죠. 근데 하루 정도 실질적으로 재무 상태, FTX의 재무 상태, 그다음 알라메다 쪽 파보니까 이건 도저히 인수가 불가능하겠다. 인수 안 할래. 새벽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오니까 차트가 쭉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 15.5K까지. 그리고 15.5K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차트를 물론 이제 그 CPI 이슈가 있긴 했지만 다시 차트를 여기 18K, 18.3K까지 끌어올린 애들도 저는 바이낸스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양키 애들은 이른바 자금이 없어요. 사실상 다 작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18.3K에서 폭탄 하나 맞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뭐가 나왔나요? FTX가 파산 회생 절차 밟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전저점 안 깨고 한 16.5K에서 지금 차트가 3일 동안 계속 옆으로만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장은 이제 운전수가 사실상 짱펑자오 한 명뿐이에요. 바이낸스 한 명뿐이고 거기에 태클 걸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없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하나 꿀을 빨고 있는 거래소가 하나 있죠. 어딘가요? 어딜까요? 여기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돈 버시려면.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 적의 적은 아군이죠. 적의 적은 아군이. 적의 적은 아군이라 그랬어요. 자, 미국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FTX 커가지고 입지가 조금 줄어들고 있었는데, 어우, 내가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바이낸스 짱펑자오가 쟤를 제거해주네. 호재죠, 호재.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세요. 암호화폐 작살나고 비트코인 작살나고 있는 그날 밤에 조용히 코인베이스 주식은 저점에서 5%짜리 장대 양봉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쯤인가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가 바로 코인베이스 주식 계속 매수 중이다라는 실질적으로 매수했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어디에서도 이제 그런 뉴스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어떤 유튜버도 없죠. 근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그럼 또 코인베이스 말고 또 하나 속으로 박수 치고 있는 미국 쪽 애들이 또 하나 있어요. 비트맥스 말고 비트맥스 이미 망했어요. 비트맥스는 코베가 코인베이스에서 정리시킨 거고 어딜까요? 제가 잠깐 좀 텀 드릴게요. 어디일 것 같아요? DCG 그룹이죠. DCG 그룹. GBTC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미국 쪽 기관 큰손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는 상장사고 코인베이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재무제표를 주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그죠?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상시 공개가 된 상황이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성과 보고도 해야 되고요. 즉 기업이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본금이 얼마고. 그러니까 갈 곳은 어디밖에 없나요? FTX가 망했어요. 그러면 미국 쪽 기관 애들
계속해서 암호화폐 사업에서 발을 넓혀가고 투자를 할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이낸스로 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코인베이스로 가겠죠. 근데 더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보수적, 뭐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자, 그 다음에 돈나무 누나와 같은 투자, 직접적으로 BTC를 대놓고 사기 조금, 이거 조금 거시기 한데 뭘 살까요? GBTC 살 거 아니에요, GBTC. 암호화폐 거래, 코인베이스도 이제 나는 못 믿겠어. 그럼 뭘 사? GBTC. 그리고 GBTC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역대급인데, 이거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GBTC는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제 큰 손들 암호화폐 거래소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신탁 상품 사러 오겠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응? 비트 대신에 GBTC 살 거고 이더리움 대신에 ETHE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아마 향후 지금 이제 저점 찍고 폭탄 터지고 다 터지고 나면 분명히 GBTC 거래량 슬슬 올라올 거고요. GBTC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슬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살짝 누가 GBTC를 샀더라. 이미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는 GBTC를 찔끔찔끔 사고 있어요. 지금 어찌면 좀 그럴 거예요. 야, 좀 너도 나도 달려 들어가가지고 GBTC 산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 없어질 것 같으니까 소문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야금야금 GBTC 살 거예요. 즉 이번 FTX 파산, 그다음 해외 거래소 막 유동성 상황이 제가 보기엔 꼭 악재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래소, 망할 프로젝트들 싹 정리되는 거고요. 이제 진짜만 남는 거죠. 진짜만.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 말이 논리적인지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도 하고, 뭐 GBTC를 통해서 간접 투자, 이제 그건 직접 투자는 아니죠. GBTC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뭐 취할 수 있는 미국 쪽 기관이나 큰 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리거나, 그죠? 아니면 지금 선물 ETF로 가거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CME로 가겠죠.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거래소를 설립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게 증권거래소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진입 장벽이 훨씬 더 큽니다. 진입 장벽이. 이게 쉽게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미국의 대형 증권 거래소들 계속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창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미래에셋이 가장 적극적이었죠. 그 미래에셋이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수탁 사업은 잠시 이제 중단한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죠. 암호화폐 워낙 지금 요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라는 파산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GBTC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선물 ETF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CME에서 선물 거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미국 쪽 이른바 큰 기관들이 뭘 요구할까요? 현물 ETF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이 들어오죠. 현물 ETF. 좀스러워가지고 거기서 거래 못하겠다. 수수료 때문에 거래 못하겠다. GBTC는. 그러면 현물 ETF 통과시켜 달라는 압력이 미국 내에서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대놓고 야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시장
중국 애들이 싹 다 먹는 거 그대로 두고 볼 거냐고. 우리가 지난 반감기가 아니죠.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싹 다 들어 올려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까지 들어 올려놨는데 우리는 다 고점에 처음 물려 있고 지금 중국 애들이 다 꿀빨게 생기고 짱펑자오가 다 아래서 받아먹고 꿀빨게 생겼는데 이거 그대로 지켜볼 거냐고. 현물 ETF 통과시켜줘. 그래야지 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유동성도 들어올 거 아니냐고.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중국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이러다간 중국이 싹 다 가져간다. 그렇게 될까? 아니,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GBTC 프리미엄 줄어드는지. 저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 지켜보면 호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미국 쪽은 계속 중국 또는 바이낸스를 경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단적으로 어디에서 그게 보여지냐면 바이낸스에서 BUSD 페어 빼고는 모든 스테이블 페어를 싹 다 없애니까 그 모든 스테이블 페어에는 미국이 자랑한 USDC 페어와 그 다음에 다이도 있죠. 다이도 점유율 무시 못해요. 근데 나머지 그냥 조그만 이제 프로젝트 페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USDC 페어를 없애자마자 이제 겉으로는 얘기는 그렇게 해요. 바이낸스의 짱통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우리는 어차피 덱스에서 거래량 많으니까 큰 상관없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USDC를 어디에다가 상장시켰죠? 로빈후드에 상장시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웃고 있는 데가 이른바 덱스죠, 덱스. 지금 이제 더 이상 중앙화된 거래소는 못 믿겠다. 그냥 차라리 우리 덱스나 쓰자. 그리고 덱스 쪽에서 지금 이제 이른바 수수료 수익률, 덱스는 이제 수수료가 좀 셉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덱스는 좀 수수료가 세요. 수합 수수료 자체가. 그래서 덱스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암호화폐 알트 담으실 때 지금 덱스에서 돈 잘 벌어들이고 있는 곳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덱스 관련 코인 딱 3개만 추천하자면 첫 번째가 그래도 아무래도 암호화폐는 오랫동안 살아남은 놈이 짱인 것 같아요. 가격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 그럼 유니스왑이죠. 그리고 에이브, 그 다음에 메이커다오, MKR, 그 다음에 뭐 최고는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이 최고의 덱스이고 이더리움은 지금 메타마스크에서 모든 수합을 거의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체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그게 유니스왑이고 물론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돌리고 있는 폴리곤이나 아니면 아발란체로 돌리고 있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니어에서 돌아가고 있는 덱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한 걸 지금 찾아야 되니까 누가 뭐래도 그래서 그냥 이더리움은 덱스와도 연관이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방어력이 더 좋을 거고 저점은 지켜낼 거예요. 6월에 찍은 저점은. 그럼 뭐 에이브나 MKR이나 유니스왑 뭐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조금 이제 리스크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리더 파이낸스. 리더 파이낸스도 또 이번에 알라메다하고 엮여가지고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지만 리더 파이낸스 보면 여전히 지금 수익 거두 에비뉴 자체가 레비뉴 자체가 괜찮거든요. 뭐 그 정도는 그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덱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덱스는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해킹이죠. 해킹이 가장 위험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 말 듣고 하모니원 투자하신 분들 이제 좀 있을 것 같은데 제때 못 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스 거래소는 이제 해킹 맞아버리면 이제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특별히 해킹 이슈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이른바 덱스들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가격 흐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지금 싹 다 지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혹은 퍼드에 지금 엄청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FTX 무너졌고 지금 크립토닷컴,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트론 그 저스턴 그렇게 이익을 털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실질 자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저는 제일 놀랍도록 건전한 거래소가 실은 한국에서는 뭐 입금 지원, 출금 지원도 안 되는 쿠코인인 것 같아요. 쿠코인. 그 FTX 사태 났을 때 FTX에서 스테이블 코인 인출만큼이나 더 많은 인출 요청을 받은 데가 그만큼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인출 요청 받은 데가 쿠코인이거든요. 즉 쿠코인도 엄청난 USDT, USDC 인출 요구를 받았어요. 돈을 빼겠다라는 거죠. 빨리 우리 스테이블 코인 빨리 빼줘. 코인 팔아서 만든 건지 아니면 뭐 그 뭐죠? 선물 거래하려고 맡겨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다 처리해 줬어요. 쿠코인은 그걸 다 처리해 줬어요. FTX는 그걸 처리 못 해가지고 망해버렸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 유출 2위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2위더라고요. 2위. 1위가 당연히 FTX고 2위가 쿠코인인데 그걸 전부 다 인출 처리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쿠코인 지금 뭐 입출금 막힌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공개도 다 했어요. 바이낸스처럼. 근데 큰 문제 없더라고요. 와, 진짜 오래 지금 남아있는, 오랫동안 운영된 거래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코인베이스, 뭐 쿠코인도 되게 오래됐고, 바이낸스, 그다음에 뭐, 비싸면 이제 워낙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쓰레기고요. 업비트 망할 일이 없죠. 업비트도. 그리고 업비트도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공개 하잖아요. 근데 대신 좀 그건 꼴보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업비트에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나 업비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원화들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혜택을 주긴 줘야 되는데 수수료는 비싸고 좀 그 부분은 꼴보기 싫죠. 사야 할 때는 김프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될 때는 마이너스 김프 만들어 가지고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게 만들고 거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모든 그 아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야 하는 순간들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이 시장에서 정말 최고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회. 물론 이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더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코인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지금 공포에 막 퍼드에 막 선동당해가지고 뭐 3K 간다, 4K 간다 뭐 이런 거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좀 매수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는 좀 살만합니다. 설사 14.5K까지 그냥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12K까지 꼬리 남기고 떨군 다음에 종가 마감이 14.5K 위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 방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더리움은 저는 직전 저점 안 깨질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제가 보기에 이제 비트코인은 저점 깨지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더리움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무엇보다 넥스 그리고 뭐 비탈릭이 살아있는 한 비탈릭이 어디 근데 비탈릭은 볼 때마다 너무 좀 멸치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픽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 건강 이슈 생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비탈릭이 남아있는 한 이더리움은 결국엔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비트코인 제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도미넌스가 어느 순간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더리움이 뛰어넘을 거라고 봐요. 이미 증명을 했어요. 얘는 이미 나는 이제 비트코인 쌩까고 내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이더리움은 증명을 했습니다. 도미넌스 차트에서 가격 차트에서
이미 증명했고 지금도 증명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취할 부분은 취하시고 버릴 부분은 버리시고 좀 그리고 지금 이제 찐바닥 거의 최저점 부분에 가까운데 좀 멀리 보고 하세요. 그리고 좀 선물 투자는 하지 좀 마시고요. 찐저점이 가깝다고? 그럼 나 선물 들어갈래. 제발 이딴 짓거리 좀 하지 좀 마세요. 꼬리로 싹 다 털려나가지 마시고.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찐저점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매수 주문을 마구마구 집어넣는 순간 긴 꼬리로 싹 청산시킨 다음에 올라가요. 코로나 빔처럼. 아래로 쭉 뺀 다음에 종가 마감은 위에서 하죠. 근데 지금 개미들이 다 쫄려 있거든요. 펀딩 피 보면 알 수 있어요. 청산된 물량 보면 알 수가 있고 오픈 인터레스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개미들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구나. 오히려 지금은 매수보다도 숏을 치고 FTX 관련된 폭탄, 모든 유튜브, 모든 언론, 모두들 지금 숏을 외치고 있다고. 근데 정작 또 숏치기에는 무섭죠. 그렇다고 롱은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고, 이게 지금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지금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들어갈 시드가 많이 없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삼성증권, 한투, 미국 주식도 몇 개 들어갔거든요. 거의 최저점 잡아놨는데 지금 팔아가지고 그걸 코인으로 넣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럼 이제 깰 건 적금밖에 없는데 뭐 적금 깨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저는 뭐 진짜 14.5K 혹은 막 12K 이렇게 가면 적금을 깰 생각이고요. 안 그러면 그냥 비트 1개, 이더 10개, BNB 50개에서 100개 딱 이걸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돈 나올 곳이 있으면 그때 슬슬 다른 자발트나 아니면 뭐 메이저 알트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도미넌스 상황 봐가면서. 그래서 뭐 추천하고 권유하는 건 아닌데 제 말 들어보시고 저게 좀 지금 상황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매매법이다 라고 동의하시는 분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저점이라고? 그럼 이건 못 참지. 좀 이런 것보다도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여기서 한 번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가격 좀 잘 버틸 수 있는 이더리움, BNB,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합성대법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을 도저히 단가 보면 못 사겠다 하시는 분은 최소한 스택스라도 좀 사셔야죠. 스택스라도. 뭐 그렇게 하지 막 이상한 코인들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제 에너지가 지금 좀 넘치는 상황이니까 몇 달 쉬고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폭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또 좋은 날 오고 저도 재매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차트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하루에 그냥 차트 아침에 그냥 띡 보고 그냥 낚시 다니고 운동 다니고 산책 다니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 보면 또 이제 또 안 올립니다. 근데 겨울 동안은 좀 올릴 것 같아요. 겨울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제가 이제 얼음 낚시도 좀 싫어하는 편이고 추운 거 조금 싫어하는 편이고, 겨울에는 이제 집에서 책 읽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코인이나 하고 있겠죠. 단타나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올릴 것 같은데, 내년 봄에 이제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드문드문 이제 영상 올릴 것 같으니까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올리는 부분에서 배울 부분은 좀 많이 배워 가시고 뽑아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